양쪽 발 뒤꿈치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92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50대 중반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입에도 대지 않던 제가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술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자정이 넘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후문을 넘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습니다. 순간 뭔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양쪽 뒤꿈치, 종골이 부러졌던 겁니다. 꼼짝없이 바닥에 쓰러져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휠체어에 의지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다리에 피가 돌지 않으면서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내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인생이 감옥이 되는구나.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손주 녀석들조차 안아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날 이후 제가 92세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 그리고 다리가 감옥이 되지 않는 법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되시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시작에 앞서 아래쪽에 종 모양을 눌러 구독하시고 오른쪽에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인해 이 영상을 꼭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92세 현역의사 유명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60년 의학 경험과 제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건강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유 박사님, 어떻게 92세에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 다리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무려 70%가 다리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리는 우리 인생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다리 건강은 노후의 생명선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다리 기능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늙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끔찍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조차 버겁다면 삶의 활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박사님, 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다리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40대부터 다리 근육량은 10년마다 8%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져 10년마다 15%씩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수 환자분은 65세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일하셨던 분입니다. 박사님, 이제 은퇴했으니 여행도 다니고 싶고 등산도 배우고 싶은데 다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고 아파요. 안타깝게도 김영수 환자분의 다리 근육은 이미 40% 이상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개선은 가능했지만 젊었을 때 관리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일어나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세요. 이 다리가 앞으로 30년, 40년 더 여러분을 지탱해야 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다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50년 의학 경험과 제 자신의 회복 경험을 통해 얻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50대에 겪은 끔찍한 사고와 회복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다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의 내용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아래쪽 댓글창에 써보세요. 기억이 나시면 숫자 1을 눌러주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 되돌리기 하셔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이신 78세 강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종종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나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밤마다 쥐가 나고 통증이 반복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혈액이 다리에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혈액순환부터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다리와 같이 심장에서 먼 부위는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쉽습니다. 앞서 저의 사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3개월로 인해 다리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 기간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연구했습니다.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근육과 조직은 산소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는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다리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류가 다리에 정체되면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서 그리고 퇴원 후 실천했던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따뜻한 물 조격, 매일 저녁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여기에 천일염 한 줌을 넣어 미네랄 흡수도 돕습니다. 다리 높이 들기, 하루 중 10분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리세요. 이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퇴원 후 매일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어 15분씩 올려두었습니다. 다리 마사지,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는 아몬드 오일을 사용해 매일 저녁 5분간 마사지했습니다. 압박 스타킹, 의학적으로 검증된 압박 스타킹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는 퇴원 후 6개월간 착용했습니다.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돕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들로 저는 점차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액이 다시 흐르면 다리는 따뜻해지고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은 다리 건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혈액순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다리 근력을 키우는 방법, 즉 제2의 심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욱 고통 속에서 노후를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70세입니다. 제 나이에도 근력 운동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면 이제 근육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해 있을 당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근육 소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경우 하루에 약 1에서 1.5%의 근육이 소실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10일만 지나도 10에서 15%의 근육이 사라지는 셈이죠. 이는 1년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도 휠체어에서도 계속해서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이 운동을 발전시켜 매일 실천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92세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에 앉은 다음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저는 현재 20회를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벽 짚고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0초 유지해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저는 퇴원 직후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2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발뒤꿈치 들기, 의자나 벽을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하루 50회 이상 합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에서 15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운동들의 장점은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책을 읽다가도 잠시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골절 후 이 운동들을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히 하니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리를 쓰지 않으면 다리는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횟수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하는 순간 몸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반면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단 10분 투자로 다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이 여러분에게 10년, 20년의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다리에 근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 잘 아시죠? 다리 건강에 필요한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올바른 영양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어떻게 다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리 근력 운동을 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운동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운동은 이해했는데 다리 건강을 위해 특별히 먹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리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리 건강은 먹는 것에서부터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올바른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는 의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이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 3가지를 꼽자면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식품입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의 기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닭가슴살 300g 정도의 양입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그리고 콩류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하여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입원 중에도 그리고 퇴원 후에도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두부 1모를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미네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좋은 칼슘 공급원으로는 유제품, 두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함께 15분간의 산책을 통해 햇빛을 쐬었습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요. 이것이 저의 뼈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근육과 관절 건강을 보호합니다. 베리류, 호두,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등이 좋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와 함께 먹고 점심에는 항상 생야채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 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또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소금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로 이어져 다리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입원 중에 병원 식단에 만족하지 못하고 퇴원 후에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꾸준히 챙겼습니다. 좋은 연료가 좋은 엔진을 만듭니다. 이것이 제 식단 철학입니다. 이런 식단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단백질을 추가했고 다음 주에는 설탕 음료를 물로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환자 중 이수진 씨는 68세의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간 이 영양 원칙을 따른 후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식단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만 올바른 식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체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영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상 습관들입니다. 박사님, 저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해야 합니다. 거의 8시간을 앉아서 보내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바로 다리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혈액순환, 근력 운동, 영양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로 완성됩니다. 제가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4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다리 건강의 적입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근육은 비활성화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여 30분마다 일어나 2분만이라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저도 또한 일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환자를 보는 중간중간에 잠시 일어나 진료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도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30분마다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오랜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박지훈 씨는 이 습관을 적용한 후 만성적인 다리 저림과 부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30분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대어 앉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셋째, 편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발은 다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이는 무릎과 엉덩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하고 아치 지지대가 있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제가 50대에 사고를 당한 후 저는 신발 선택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형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했고 이는 제 발과 다리 건강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관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간의 명상과 심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제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 특히 다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외에도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다리 근육과 관절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금연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다리와 같이 심장에서 먼 부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다리 건강 문제는 당뇨, 심장질환, 신경손상 등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92세인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 속 습관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의 큰 사고 이후에 이 모든 습관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의 다리가 당신을 포기할 것이다.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엔딩.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혈액순환, 근력 운동,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이 4가지 기둥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탱할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건강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리가 건강하면 인생이 자유롭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